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세진 님이 쓰신 요시다 쇼이 시대를 반역하다 라는 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사님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책이고, 최근에 아베 총리,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아베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요시다 쇼인 묘에 가서 지금 이렇게 참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베 총리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 요시다 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한일 의정서,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이 이토 히로부미도 마찬가지로 이 한일 의정서 협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그 군대도 해산이 되고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인데, 이 한일 의정서 체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요시다 쇼인의 묘소에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침략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지금 일본의 아베라든지 일본의 극우 세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시다 쇼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태생지인 바로 조슈번을 만나게 됩니다. 조슈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렇게 일본 대륙에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옛날에는 그 조슈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이게 이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지나면서 다 그 현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은 야마구치 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냐? 바닷가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어디가 보이냐면 부산, 우리나라 땅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부산에서 살았지만 부관 페리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부관 페리오가 바로 이곳, 네, 시모노세키항 이쪽으로 부산과 연결되는 그런 항구가 있듯이 아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슈라는 곳은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산은 그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비옥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지리적인 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바다 쪽과 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여기 그 당시도 에도 막부 시대였으니까 에도, 즉 도쿄와 500km가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산은 몇 킬로다?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도쿄보다도 우리나라 땅에 더 가까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임진왜란 때 여기에서 일본군들이 출항을 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조슈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략의 역사,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 일제강점기 이런 역사와 이 지역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곳의 수도라고 하는 이 하기시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인물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서 태어난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시다 쇼인의 역사관이 여기가 있고요. 요시다 쇼인이 92명의 제자를 길러내서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 바탕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를 침략했던 그 사람들을 길러낸 곳이 바로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그 학교인데요. 그 학교 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바로 밑에 300m 거리에 뭐라고 있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태어난 그 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익숙한 이름 여기 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무. 네,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그 우리나라 침략을 했을 때 이렇게 문신의 입장으로 왔다 그러면 대표적인
그 군국주의의 화신이라고 하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또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가스라 다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들어보셨죠? 그 가스라도 여기 사람이고요. 구사카 겐즈이라든지 뭐 아오키 슈스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다? 바로 이 조슈 번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슈 번이라는 그 동네 한 5만 명이라 그래요. 지금 5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인지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 그 있는 25개 구는 다 1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 그럼 5만이 어느 정도가 봤더니 과천시 그 과천의 그 인구 정도가 5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런 아픔을 줬던가, 그 지역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임진왜란까지 올라갑니다. 임진왜란. 여기 보면 오다 노부나가의 그림이 있고요. 오다 전법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오다가 일본을 통일하고자 했어. 근데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고는 결국에는 그 100년의 내전을 종식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그 통일을 했던 그 파워를, 그 힘들,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았다? 바로 조선을 침략하고 명까지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거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는 어떻게 되죠? 죽죠.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신하들하고 전쟁이 붙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이 조슈번으로 이 모리 데루모토라는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한 100성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이렇게 쫓겨나면서 한 30석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로 재산도 뺏기고 영역도 줄어들면서 어디로 쫓겨난다? 바로 이 조슈번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다시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찾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절치부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슈번이라는 곳은 버림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서 절치부심하면서 에도 막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조슈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항상 기쁜 일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또 아주 바닥을 쳤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시절일수록 어때요?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제 엿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너무 잘 나가, 너무 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다시 떨어질 것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알려면 이 이제 정치 그 당시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막부라 그래가지고, 막부는 뭐냐면 이제 군사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냥 막부라고 해서 아예 정치적인 이 시대를 얘기하는 막부 시대가 되는데, 에도 막부 시대는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 한 200년간의 어떤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라는 게 바로 도쿄, 지금의 도쿄를 옛날에 에도라고 했는데, 도쿄에 세워진 어떤 군사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에도 막부의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쇼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천황은 있었어. 천황은 있었는데 파워는 없었죠. 이 쇼군이 파워가 엄청 셌어. 그래서 이 쇼군이 300개 정도의 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번에
지도자가 누구다? 다이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쇼군은 다이모를 이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이모는 쇼군한테 이렇게 복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쇼군이 다이묘들을, 이 300개의 다이묘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독립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식들을 에도에 오게 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이걸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고, 이 다이묘들은 바로 무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번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농민과 상인과 수공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농공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사,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수공업자, 상인, 이렇게 산업공상들이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조슈번의 모리 데루모토가 이제 쫓겨나면서 많은 그 토지도 이제 막 반납하게 되면서 이 조슈번이라는 곳에 이제 쫓겨나서 있으면서 언젠가는 다시 그 찬란한 시대를 찾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부에 대한 그 반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농업이 아까도 그 지리적인 특성에서도 농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고, 농업이 위주였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경공업 위주의 이제 산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그 시모노세키라는 곳이 바다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부관 페리호 이런 거 있었거든요. 부산하고 이 시모노세키를 잇는 배가 많이 오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세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간 다시 역전을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반골기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바로 이 조슈번입니다. 그래서 이 조슈번은 이제 이 조슈번하고 그 다음에 샤슈번인가 그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대표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곳이 다 그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이지 천황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조슈번에도 가면 뭐라고 써있냐? 명치유신의 태동지다. 태동지야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쇼가 손주쿠, 그러니까 이제 요시다 쇼인의 학교, 그 학교 입구에 이렇게 휘호석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 휘호를 누가 썼냐? 아베 총리 있죠. 아베 총리의 작은 할아버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라고 해가지고 A급 전범 많이 들어보셨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의 동생인 거지. 그 사람의 기시노부스케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그 사람도 총리야. 그러니까 이 아베가 옛날에 외갓집에서 자라요. 이 기시노부스케 A급 전범,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사토 에이사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계보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누구냐? 바로 교토라든지 에도, 도쿄 이런 곳이 아니라 여기 밑에 부산, 우리나라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부산 이런 곳이랑 가까이 있는 조슈번, 그 다음에 사스마번,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번에서 인물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시다 쇼인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대륙 침략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하고 둘이 그건데, 이 사람은 무관이에요. 주로 가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게 지휘관이야. 그 전쟁해가지고 팍 이겨놓으면 이토 히로부미가 딱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협상 같은 걸 해가지고 쫙 그 이익을 긁어 모아오는, 둘이 쌍두마차인 거예요. 이 사람이 둘 다가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고 둘 다 또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다? 조슈번에서 태어나. 그리고 옛날에는 이 번과 번 사이에, 우리가 경기도에 있다가 충청도로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그 여권 나오듯이 그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길 가잖아요. 그럼 큰 죄로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이 제자들을 다 길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계보가 어디로 이루어지냐? 아까 가스라 테프트조약 맺었던 가스라 가로, 그 다음에 데라우치 총독 아시죠? 네. 우리나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그 다음에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렇게 해가지고 2대 총독, 조선 2대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이 아픔은 다 어디에서부터 기인한다? 이 요시다 쇼인, 이 사람에게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은 1830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헌종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조 때 진짜 잘 됐어야 돼. 정순헌, 철, 그러니까 헌종, 철종. 그 우리나라 완전 막 이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상가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계보를 보면 누구냐? 아버지가 스기 유리노스케라는 사람이 친아빠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3남 4년가 이렇게 쭉 형제를 낳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낳고 스기 유리노스케라는 아버지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이 요시다 다이스케가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으면 옛날에는 양자가 있어야지 자기 가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이 없으니까 요 형님의 둘째 아들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었어요. 차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요시다 쇼인을 우리 양자로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살 때 요 양자로 갔어. 양자로 갔는데 이 요시다 다이스케가 뭘 하고 있었냐? 이 조슈번에 딱 중앙에 학교가 있었어요. 공립학교. 명륜관이라 그래서 공립학교가 큰 학교가 있었어요. 아까 조슈번이 경공업과 뭐를 중시한다? 인재양성, 교육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공립학교인 명륜관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겠죠. 그 명륜관에서 또 무슨 과목이야? 병학사범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무사 계급이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륜관도 이 조슈번에서 아주 위치가 있지만 병학사범이니까 높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병학사범을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전수해줄 아들이 필요했는데 그 아들로 누구를 데려가? 요시다 쇼인을 데려가요. 근데 이 요시다 다이스케가 1년 만에 급사를 해버려. 그래갖고 이 요시다 쇼인은 누구에게 가느냐? 또 동생 타마키 분노신이라는 또 작은 아버지가 있어. 이 작은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면서 요시다 쇼인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타마키 분노신이 나중에 뭘 설립하냐? 공립학교인 명륜관이 있었지만 또 이 당시에는 뭐냐면 사립학교가 많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는 뭐가 장점이겠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칠 수 있어. 뭔지 아시겠죠? 공립학교는 뭐다? 이제 교육부에서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의 사상을 그냥 확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사립학교인데 그 사립학교를 후견인이었던 작은 아버지가 세워요. 그게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쇼카 손주쿠다. 너무 영특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똑똑한 요시다 쇼인이 있대 이래가지고 다 유명해질 정도로. 그래갖고 11살 때 벌써 강의를 해요. 15살 때 뭐 강의한다고 돼 있지? 손자병법인가? 그걸 강의해. 그래가지고 또 지역의 유지들 어르신들 모아놓고 강의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이제 떴어. 그러다가 이제 19살이 되어서 바로 처음에 여기 시키려고 했던 명륜관 병학사범이 19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가르친 그 병학 중에 여러 가지 병학이 있는데 어떤 병학을 하냐? 양명학의 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뭘 중요시하냐면 무사도 이런 걸 엄청 중요시한 그 병법을 전수를 받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병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뭐다? 무인인데 뭐가 있는 철학이 있는 그 무사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제자들을 길러내고 지금 아베 총리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조슈번의 하기시에서 이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시모노세키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보니까 배가 막 엄청 드나들면서 이제 더 넓은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작은 쭈그란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이 요시다 쇼인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 뭐냐면 이 교육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막
우리가 여기가 바로 쇼가 쇼고프가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막 우리가 요시다 쇼인이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냐면 교육의 중요성을 하게 되면서 이 요시다 쇼인이 똑똑하다는 걸 아니까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요시다 쇼인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얘기를 해주고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언을 해주고 후견을 해줘요. 그러면서 막 세계 지리책도 갖다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자극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노세키도 가고 그 다음에 뭐 히라도도 가고 사가도 가고 구마모토 가고 이 나가사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쇄국 정책을 했다라고 하지만 말은 쇄국 정책이지만 나가사키 함을 이제 개항을 하면서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받아들여요. 왜 네덜란드만 받아들이죠? 조건이 있었어.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는다. 종교를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한 곳이 네덜란드였어. 그러니까 영국, 뭐 미국 이런 거 다 안 받아들이고 네덜란드만 받아들인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 정신이 종교가 얼마나 이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 지역으로 가려면 여권 같은 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전 일본의 영토를 이 사람 땡땡 친 게 이게 일본 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 3년 동안 돌아다닌 이 탐방로예요. 이 지역에서는 요시다 쇼인의 그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 허가증을 많이 내줬어.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기다렸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또 뭐를 하냐면 불법으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증이 안 나와. 근데 나 나중에 감옥 갈 생각하고 이거 땅을 다 넘어가요. 그래갖고 다 돌아. 나중에 결국 감옥 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돌아서 이 꼭대기까지 아오모리까지 갑니다. 지금 이 아오모리 지역에 요시다 쇼인 탐방길이 엄청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야. 여기에 가면 막 그 곳곳마다 이 요시다 쇼인에 대한 뭐 기념품부터 시작해서 그 관광 코스가 있어. 버스 코스. 그런 게 있으면서 이 요시다 쇼인을 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돌면서 이 사람이 또 너무 이제 박식하고 책을 다 아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지식인들을 만나게 돼요. 지식인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존왕양이, 그러니까 이제 천황을 세우고 양이 그 서양 세력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신론이라는 새로운 논, 신론이라는 것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아이자와예요. 이 사람이 이 신론회라는 책에서 뭐가 나오느냐? 국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이 요시다 쇼인한테 너 고사기 읽어봤어? 일본 서기 읽어봤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요시다 쇼인은 읽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엄청 부끄러웠다. 그 책을 역사를 모르면 세상을 올바로 이끌 수 없다라는 말을 딱 이때 들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하는데 고사기랑 일본 그 사기 책은 어떤 책이에요? 다 고대사 책이야. 그리고 지금 일본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다 소설이다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역사 연대 이렇게 보면 다 엉터리야. 100년씩 막 이렇게 연도 어긋나서 엉터리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일본의 그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본서기 띄우면서 그 책을 바탕으로 뭐예요? 임나 일본부설 막 이런 거 막 주장하잖아요. 그 고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는 신에게서 선택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조상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그게 신화든 어쨌든 그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 바로 국채, 나라에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채가 누구다? 바로 천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 소중함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바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베가 그런 역사적인 왜곡을 하고 막 하는 거에 뿌리는 요시다 쇼인이지만 요시다 쇼인에게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아이자와 세이시사이예요. 그러다가 또 누구를 또 만나. 가다가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 갔더니 누구다? 사쿠마 쇼잔이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공식적인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쇼잔입니다. 이 쇼잔은 대표적인 난학자, 난학이 뭐냐? 네덜란드 학이 난학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을 난학이라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 학문은 뭐다? 그 조선, 그 배 있죠, 배, 그 다음에 과학, 수학, 물리학, 그 당시에 새로운 서양의 과학들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다? 아까 앞에 그 세이시사이, 이 사람은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뭐 우리 민족의 뭐 전통, 막 고대사 이런 걸 아주 중시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어때요? 적극적인 개국을 주장해요. 처음에는 서양을 배척해야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런 네덜란드 학문을 하면서 아 빨리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일본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새로운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족적인 그 국채라는 정신도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두 그 지도자의 사상을 다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뭐예요?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 빨리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외국놈 되는 거야. 그냥 외국놈 앞점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고대사, 우리의 정신, 그거를 있으면서 그 주체성 안에서 외국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 요시다 쇼인의 그 두 스승에게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쇼잔, 나중에는 이제 쇼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요. 쇼인이 나중에 미국 배에 이제 불법으로 올라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쇼잔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빨리 외국에 가서 많은 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웃긴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표류했다가 배를 타고 가다 표류했다가 우연히 뭐 미국에 가가지고 많은 문물을 받아오고 그 영어를 배워서 우리 일본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단다. 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인 거지. 그래 지금 미국 배가 저기 와 있으니까 올라타라 이 소리구나 하고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감옥에 가. 그 배가 바로 이 페리 제독의 배예요. 페리 제독이 이제 1853년에 어떻게 돼요? 일본에 이래 어슬렁어슬렁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반기를 드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왔잖아요. 이제 서양이 정말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코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된 똑똑한 친구 한 명하고 둘이 같이 이제 조각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 막 또 폭풍함이 있어서 못 가.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미국 배에 무작정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서 이제 글을 쓴 거야. 내가 무엇이든 할 테니까 배에서 아무 허드레이드를 다 할 테니까 나를 배에 태워서 미국에 데려다 달라. 미국을 배우고 싶다. 이러고 이제 올라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페리 제독이 쓴 책에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불법인데 완전히 지금 적국이 왔는데 거기다가 올라타서 해외로 가겠다? 이건 진짜 사형감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요시다 쇼인은 그 배에 탄 거예요. 배에 탔는데 이 페리 제독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본하고 좀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이 일본 사람들을 해갖고 일본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좀 불리하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아버려요. 요시다 쇼인을 그냥 다시 일본 땅에다 내려놓고 보내버려.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책에 그때 그 청년 요시다 쇼인하고 그 한 사람 두 청년이 우리 배에 올라탄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 사람들이 일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충성심과 그 애국심이 정말 감동받았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빨리 배우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잡혀와가지고 막 여러 감옥을 전전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이제 유배되거든요. 고향 땅에 와서 조슈번에 가면 이 노야마 감옥 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감옥하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또 감옥이 있었어. 근데 요 노야마 감옥은 조금 그래도 감옥도 신분에 따라서 좀 달랐대요. 그래서 요 감옥은 조금 높은
그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좀 곁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 두 친구가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같이 갔던 친구가 그 감옥 안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엄청 슬퍼하고 또 아까 쇼잔 스승님도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노야마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유수록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요시다 쇼인을 그 교육의 신, 학문의 신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일본은 감옥 안에서 같은 죄수들한테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그 일본을 유람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이랬던 그 병법,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교육을 감옥 안에서 어떡하지 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교육시키는 거야. 그리고 간수들 있죠. 자기를 지키는 그 간수한테도 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 나중에는 맹자 강의를 해주게 해줘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정도로.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교육을 했다는 거야. 나라를 위한 교육. 그래서 우리도 어디든 가든 나라를 위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쓴 책이 유수록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책이에요. 이 일본을 다 돌고 만든 책인데 그 책 안에 내용이 뭐다? 아주 열받는 내용. 정말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 책에 있어. 그래갖고 이게 대동아 공영권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한반도와 만주, 필리핀 뭐 이래가지고 쫙 그쪽을 다 캄차카 반도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이 책에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잖아.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요시다 쇼인이 전국을 3년 만에 돌고 감옥 안에서 쓴 책이라는 거야.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 우리가 독도, 맨날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모르면 독도 얘기를 할 수 없어. 다케시마, 그때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했대요. 다케시마 개척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다케시마를 개척하면 해외, 특히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 많이 파워가 있었으니까 러시아 등의 사변에 대응하거나 조선과 만주에 진출할 때 교두보가 된다. 거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지금 다케시마가 포함되어 있는 시마네현 있죠. 시마네현의 초대 현령이 누가 되냐?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돼. 이게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는 소름이 그냥 쫙쫙 돋아.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서둘러서 군비를 정비해갖고 군함하고 포대를 갖추고, 이거 군인의 그 마인드가 있는 거야. 캄차카반도 오츠크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 갖다주고 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역량이 이 요시다 쇼인에서 응축돼서 다 나타나는 거야. 조선에게 요구하고 조공을 바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일본 서기 있잖아요. 그 고대사, 건국 신화, 거기에서 비롯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임나이본부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군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고대사라든지 이게 다 응축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지혜 또 뛰어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풀어져가지고 그 대신 집안에서만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막 제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막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92명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제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요시다 쇼인이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해진 거지. 막 지금 서양 세력은 오고. 그런데 정작 지금의 정부 에도 막부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에도 막부의 최고 지도자의 오른팔인 마나베 아키카츠라는 이 실력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진짜 이 쇼인의 그 제자들이 암살하러 막 간다고 막 이러고 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암살 계획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요시다 쇼인이. 근데 이게 발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살살 좀 하세요 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갈수록 더 강경해져요. 그러니까 쇼인의 제자 중에도 너무 스승이 과격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겠다. 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친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불멸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다 할부자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신을 이 사람이 줘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있잖아요. 이렇게 지성, 이, 불동차. 얘기한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입지, 뜻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성. 그 뜻을 지극히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성실하게 수행하면 하늘도 감동을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이 사람의 그 신념이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지성, 이게 좌우명이었어. 소름 끼치게도 아베 총리의 좌우명도 지성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지성. 그래서 그 지성이 어디서 온다? 이 요시다 쇼인에게서 온다. 요시다 쇼인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이제 사상이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쭉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존왕, 천왕을 받들자. 그래서 뭐다? 일본은 신이 만든 나라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민사상. 그 제국주의라든지 좀 파워 있는 나라들은 다 뭐예요? 다 이게 있어요. 하늘에서 봤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개천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다? 홍익인간이념이기 때문에 국수주의로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이 서구 세력을 배척하자라고 했지만 시모노세키라든지 그 나가사키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조총도 그쵸 이제는 미리 받아들이고 있었고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을 배워서 서양을 이기자. 세 번째, 주변국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요시다 쇼인이 했어. 특히 정한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익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익선. 뭐냐면 그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주권선은 뭐다? 그냥 그 국토를 국경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국경은 여기지만 우리의 이익선은 한반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익을 가지려면 한반도를 우리 걸로 계산하고 더 팽창 정책을 펼치는 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쳐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케시마 개척론. 그래서 이게 독도 문제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망굴기. 초망이 먼저 깨달은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와 이게 그 계속 안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거, 조슈번의 인재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부를 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바로 초망굴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비의장목. 이거 중요해. 비의장목이보다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떠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견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의 중요성.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이 사람은 그 아까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록합니다. 그 기록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준 스승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양이해가지고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 그랬는데 외국에 문물이나 사신들이 올 때마다 조건이 항상 뭐였냐면 우리가 문 열어주는 대신에 니네 나라의 정보를 다 줘라.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해요. 제가 독립운동사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한다고 도망다니면서 막 이 산골짜기까지 가지만 일본 놈들은 그 엄청난 자세한 기록들을 막 남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역사 공부하려면 그 일본의 기록들을 다 봐야 되는데 야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다 이게 역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일군 만민론. 이게 뭐냐면 일군 세상은 천왕이 지배하고 그 천왕 아래가 모두가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평등이 아니야. 천왕이 있고 그 천왕 밑에 백성들이 평등한 거지. 천왕론이 나오게 되고요. 8번이 독립불기.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하라. 그 다음에 9번 죽어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죽음을 택할 것이다. 되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그런 정신이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이렇게 해서 9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쇼인이 죽고 나서 쇼인을 기리는 신사를 도쿄하고 아까 그 조슈번하고에 세워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있는데 이렇게 도쿄에 쇼인 신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쇼인 신사뿐만이 아니라 조슈번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물들을 기리는 신사가 조슈 신사라고 있어요. 그걸 도쿄에다가 세워놔.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세워요. 그 조슈 신사가 지금 뭐다? 이름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다? 야스쿠니 신사로 바뀌었어요. 야스쿠니 신사가 그 조그만 조슈를 지키는 신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슈 이 동네에 먹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요시다 쇼인의 작은 아버지가 세웠지만 요시다 쇼인이 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학교 쇼카 손주쿠, 이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이 대륙을 침략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정신적인 기반이 됐던 요시다 쇼인의 학교를 우리 인류 모두가 지켜야 돼?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목청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아베가 딱 총리가 되자마자 2009년부터 이 유산 등재를 준비해요. 그래갖고 2015년에 드디어 등재가 돼. 뭐랑 같이? 내가 그때 갔던 군함도랑 같이.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게 주변국에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유예를 줘요.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군함도도 제가 군함도도 갔다 왔잖아요. 군함도 갔을 때도 그 징용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써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라. 조건부 2년 안에 다 써라. 안 썼어. 그래갖고 2년 조건을 더 줬어. 올해가 그 2년이 끝나는 해예요. 2015년에 됐으니까 2019년이잖아. 근데 안 써놨어. 어디다 써놨냐?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조슈번에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면 도쿄 어디 가면 그거 써놓은 게 있대. 이놈들의 꼼수. 그래갖고 지금 너무 열불나가지고. 그래갖고 이 유네스코에 돼 있으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진 찍고, 여기 관광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시다 쇼인 그 기념관 있어요. 쇼인 기념관. 거기 가면 요시다 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쇼카 손주쿠처럼 앉아가지고 그 교육받는 그걸 해놨어. 그래갖고 다들 앉아가지고. 여기 쇼카 손주쿠 안에 가면 요 사진들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여기서 이 쇼카 손주쿠 이 학교 출신이 일본의 총리 8명이 나와요. 그 쇼인의 제자 92명 중에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리나라 때문에 뭐 6.25 때문에 돈 벌고 뭐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 그 어떤 유혈 사태 없이 근대화를 그냥 잘 받아들였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 내부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있었더만요. 전쟁 막 조슈번 그 또 정벌하는 전쟁이 2번이나 있었고 이래갖고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92명 중에 20명이 죽어. 메이지 유신 전에 그 남은 사람 72명 중에 30%가 총리, 장관, 뭐 고위급 지도자가 다 돼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부분 요 쇼인이죠. 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고 여기 총리들하고 다 이 사람들 다 대륙 침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한 동네에서 한 학교에서 나왔어. 한 학교, 이 학교 크기가 다다미 있죠. 다다미 5개 깔은 그 조그만 학교에서 제국주의가 나타났다. 딱 우리 지금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그 조슈번에서 보면 여기가 쇼인 신사예요. 쇼인 신사 아까 300m 제일 가까워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는 최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똑똑하고. 근데 이 쇼인이 요시다 쇼인이 그런 차별을 없이 다 받아들인 거야 학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개를 단 듯이 그쵸 와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아까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 대표적인 이 둘이 일본 육군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여기 다 태어나. 야마타 아키요시 초대 사법부 장관. 그 다음에 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했던 가스라 바로 집 여기 다나카 기이치 집 여기 중국 침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중국 침략 이노우에 마사루
일본 철도의 아버지. 여기서 태어났고 기도 다카요시.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삼거리라 그래가지고 이 조슈본에서 한 명 나고 기도 다카요시가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해가고 그래갖고 여기 조슈본을 걸어다니면 다 우리나라 침략한 사람이야. 오시마 육군대장. 이거 경복궁 1894년에 경복궁 와가지고 고종 강제로 막 이렇게 내려왔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야마가토 아리모토는 뭐 청일전쟁, 중일전쟁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미우라 고로. 미우라 들어보셨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했던 사람. 여기 이 동네 사람. 이노우에 가오루.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했던 사람. 여기 요 동네 사람.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뭐 말할 거 없지. 가스라. 그 다음에 데라우치. 다 이 동네 사람. 정말 놀라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랑 이제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보면 대표적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157 10대 총리, 이 사람은 39대 총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헌법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중요해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좀 젊은이들, 좀 똑똑한 애들 모아가지고 그 세계 1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배워와요. 법, 뭐 과학, 뭐 여러 가지 쫙 다 농업, 뭐 산림법, 뭐 이런 걸 쫙 다 배워와가지고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가서 배워와서 그대로 하는데 그 사절단에 이토 히로부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최하급의 가문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뭐 개화파들도 있었잖아요. 개화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진 자들의 자식이었어. 너무 배부른.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개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렇게 그때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아예 최하급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남은 거죠. 더 이상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금 잘 되고 배부르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리고 이 사람도 엄청 과격했어요. 젊었을 때. 영국 공사관 방화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영국 공사관 방화 이 사건에 주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밀정을 계속 암살했고 그 다음에 기병대라고 있어요. 기병대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대가 아니라 기할 기자를 써. 그러니까 관군이라고 해야 되나? 정규군에 반대하는 사병을 개인적인 그 군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기병대야. 그래서 이 기병대가 나중에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서양의 그 무기를 먼저 받아들여.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그 정규군보다 더 파워가 있고 더 막무가 되고 더 정신무장이 잘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기병대에 참여 대부분이 메이지 유신했던 사람은 다 이 기병대 출신이 많습니다. 이 기병대. 그러다가 결국 1909년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됐으니 일본에서는 얼마나 일본 국회인가 거기 동상이 3개 있는데 제일 앞에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 안중근이 얼마나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이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 조선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급 사무라이 가문이어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시다 쇼인이 다 받아들여서 공부를 시켰다. 그래갖고 막 엄청 열심히 했다. 이 사람도 기병대 참여했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군사제도를 개혁해갖고 그 개병제 있죠. 징병. 의무적으로 징병하는 제도를 처음 이렇게 도입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게 군인 치유라는 거를 발표해요. 이 군인 치유가 뭐다? 군인이면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거 있죠. 가미가제 있잖아요. 가미가제가 있을 수 있었던 그 정신적인 바탕을 누가 만들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만들었다. 근데 이 야마가타 아리모토의 스승은 요시다 쇼인이었다. 아까 요시다 쇼인이 얘기했지만 천황을 위해서는 죽어도 된다. 이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군인 칭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교육치고도 만들어요. 근데 교육의 목적이 뭐다? 교육의 근본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게 막 죽는 거야 막. 그리고 조선과 대만의 교육의 바탕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주권선과 이익선 이야기를 하면서 팽창주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제국 육군을 창설합니다. 육군을 창설하고 한일 의정서 체결할 때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합시다 이런 거 했던 사람. 폐렴으로 83세에 사망하게 돼요. 엄청 오래 살아. 평생 존경하는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시다 쇼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천일전쟁 시기, 조선공사 있을 때 을사늑약 시기, 일본 그 내각 시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다 눈 까지지고 찾아봤어. 이 사람들 고향을. 동그라미가 다 조슈버디야. 이노우에, 미우라, 이토 히로부미,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찌, 그다음에 야마가타 아기토모, 이토 히로부미, 가스라. 이 빨간 칠한 사람은 다 조슈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슈번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난 건 딴 데서 태어났고 하세가와. 이 사람은 여기 요시다 쇼인 요 학교 와가지고 공부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 그 쇼카 손주쿠의 4대 천왕. 이 사람들은 4대 천왕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4대 천왕이 누구냐? 다카스키 신사쿠, 부사카 켄즈, 이거 우리의 요시다. 이렇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인이 너 천재 하고 찜해준 사람 요 4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 다 젊을 때 죽었어. 뭐 거의 할복 자살하거나 뭐 전쟁에 가서 뭐 칼에 맞아 죽거나 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병들어 죽고. 근데 요 사람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 2, 3, 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그 아베 신조가 너무 존경해서 이 신자를 따갖고 자기 이름에다 붙인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그 기이한 병사들 있죠? 기병대 창설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사람은 부사카 겐지이는 요시다 쇼인이 너무 예뻐라 해갖고 여동생하고 결혼시켜. 그래갖고 혼맥을 맺은. 근데 여기 보면 과격해지는 쇼인과 절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막 암살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잖아. 쇼인이 목숨을 바쳐서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쇼인하고 절교했던 사람들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해서 다시 다 모여요. 진짜.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써 더 화합하게 만든 거야. 나중에 이제 금문의 변이라 그래서 1864년에 이 3명이 다 죽잖아요. 금문의 변이라서 교토에 가가지고 그 막부랑 전쟁을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다 죽어. 나머지 3명이.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공로자. 메이지 유신 3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기도 다카요시예요. 아주 대표적인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를 엄청 잘 썼대.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이 시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삶을 서사시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다? 학문, 연약한 학문, 앉아서 책만 파고 있지 말고 배우는 즉시 실행에 옮겨야지 진정한 배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명하게 그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감화를 받고 요시다 쇼인 선생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유고를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수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우리는 조선을 그냥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일본의 우월한 국가 정책을 조선에 베풀어주기 위한 우리의 이 뜨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니네는 왜 모르니? 이렇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도 다카요시다. 그 다음에 오무라 마스지로, 이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국방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마가타 아리품부랑 같이 개병제, 징병제를 이제 막 하려다 보니까 이 징병제 반대하는 사람한테 습격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입구에 가면 이 사람 그거가 있어요. 동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스쿠니 신사가 그 군대 막 이런 거 중요시하는 그건데 거기 앞에 딱 서 있는 대표적인 오무라 마스지로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토로 돌아와서 역사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쇼카 선주쿠라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이 사람이 아베로까지 그 전통을 이어준 데는 이 사람의 역사적인 그 기록물들을 보존한 거가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이타 키치지로는 그 철도 건설, 일본 최초의 터널을 공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법, 뭐 군사, 뭐 사상, 역사, 과학, 뭐 조선업, 철도, 이 모든 일본의 그 산업 기반에 누가 있다? 요시다 쇼인이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어떻게 등재했냐면 5개를 그냥 싹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하긴 했지만 이 마지막에 이 학교가 왜 됐나 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제자들이 다 일본의 어떤 그런 기반 시설, 근대화 시설의 바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냐, 아까 보셨지만 보세요. 1868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도쿄에다가 이 조슈 신사를 설립해요. 그래갖고 이게 79년에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 야스쿠니 신사에 안 가겠냐고 지금 궁극주의. 이 사진, 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 정치인들 가서 해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지 이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하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조슈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전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계속 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를 다시 그 시대를 꿈꾸는 거니까 엄청 무서운 지금 건데 이게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8월 15일 날 야스쿠니 신사 앞에 줄 선 거야. 이 몇 시간 줄 서가지고 참배한대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우리는 8월 15일 날 뭐 하냐 이거지. 우리 8월 15일 날 뭐 하냐. 우리가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베 신조라는 지금 일본 총리가 지금 98대 총리더라고요. 98대까지 오는데 최장수야. 1등이야 이 사람이. 4등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게 지금 제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이 기시노부스케의 그 고조, 그러니까 이 아베의 고조부죠. 오오시마 요시마사. 이 사람도 대륙 침략을 막 했던 사람이고 이 위에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야. 그러니까 이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기시노부스케를 존경했던 사람이 이제 박정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베가 그 총리, 두 번째 총리가 당선될 때 그때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한 5일 상간, 일주일 상간으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둘이 만나 얼지나 해맑게 웃든지. 왜? 자기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던 기시노부스케의 손자잖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 이 요시다 쇼인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검은 그림자. 1번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 사람 있죠.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하고 때만 되면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4번 유네스코 세계유산내까지 등재시켰어 아베가. 그리고 5번 천황. 그리고 천황을 계속 이렇게 하고. 6번 광개토 대왕비. 이 얘기는 왜 나오느냐. 이 아베 신조. 아베가 그 월간 쇼카 손주쿠라고 이 학교를 기리는 창간호를 할 때 응원 메시지를 이렇게 딱 써줬어. 응원 메시지. 그게 뭐라 썼냐? 쇼인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치관을 창출하자. 쇼인의 가르침이 뭔데? 정한론이잖아. 독도. 이런 거. 이런 무서운 것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가 뭐예요? 유신이야, 유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게 유신. 그래서 누구냐? 박정희가 유신체제 하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은 걸 한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가치관을 창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왜곡하고 하는구나. 그 이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황제도. 일본의 헌법을 제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일본 헌법 제1장 1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잖아요. 1조가 뭐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 1조부터 8조까지가 다 천황에 대한 거야. 천황의 재산, 천황의 뭐 품격 어쩌고저쩌고 천황. 구조가 뭐예요? 구조가 전쟁을 할 수 없다잖아.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려고 지금 아베가 난리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비. 야, 나 이거 우리 저기 갔잖아요. 중국 가서 봤는데 이 광개토 대왕비를 1883년에 고쯤 해가지고 이제 만주 지역 거기에서 이제 농부가 발견을 해냈어. 이 뭐지? 뭐 그러는데 이랬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죠. 정보가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엄청난 사람들 다 파견해. 그래갖고 여기 청년 장교 사코 가게노부라는 이 청년 장교가 가가지고 이게 탁번 떠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조작을 하잖아요. 이 사코 가게노부가 어디 출신이다? 사스마 출신이야. 사스마가 아까 뭐였냐면 조슈번하고 사스마번하고 둘이서 화합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잖아요. 그 동네 놈이야. 그러니까 이 정보 수집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도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베 총리가 되자마자 요시다 쇼인을 띄우는 일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드라마 50편짜리인가? 꽃 타오르다라는 이건데 이게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했어. 아까 여동생이 그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그 해갖고 여기서 이제 막 요시다 쇼인이 엄청 띄우는 영화, 드라마 이게 수십 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있어. 제목 요시다 쇼인. 목숨을 모두 걸었던 요시다 쇼인의 나라를 걱정하는 꿈. 초망불기 나오죠. 초망불기로 맺어진 쇼인의 열매는 구사카 겐지에게 이어지고 꽃은 춘나무 가지에 핀다. 아까 구사카 겐지가 그 여동생하고 결혼했던 남자.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지상의 사랑이고 이거 나오잖아. 그거 양명아 그거 지행하길 죄를 각오하니 뭐 신호당하니 파도가 침성하는데 의로운 기운 어떤 요즘 끝없는 지심을 일본의 내일을 만들다. 쇼카 손주쿠 나오잖아. 쇼카 손주쿠와 조슈의 영혼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기의 거리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영화 뭐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 뭐 끝내줘.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아베 자기 고향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시다 쇼인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그 한 마을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인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 지향초 1학년 애들 수업을 하고 느낀 점. 우리가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다니고 있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냥 강사 배정만 하고 강의 잘 안 갔잖아요.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사실은 처음에 책 읽으니까 요시다 쇼인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하급 사람들도 뭐하다 하고 막 뭐 솔선수범하고 막 문무를 겸비하고 막 철학도 사상도 막 너무 멋있잖아. 부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나와 나라와 지구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가르치잖아. 마지막에 지구가 없는 거지. 여기는 나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갖고 얼마나 빨리 또 받아들이고 그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위인이지 위인.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 결론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피폭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이렇게 보면 엄청 매력적이야. 그렇지만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인류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느낀 점 나오잖아. 일본을 죽여버리고 싶다 뭐 막 이런 거. 내가 교육시켰는데도 애들은 일본 싫어야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괴물들을 키울 수가 있겠구나. 그래갖고 정말 조심하면서도 아주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깨우치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통독해보시고 또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태성 선생님도 여기 갔더라고.
EBS에서 요 프로그램 해갖고 요시다 쇼를 다 갔다 왔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EBS, 차이나는 클래스까지 다 쇼인을 얘기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내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만큼 우리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책입니다. 이상입니다.